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선거와 투표라는 주제로 선거와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104쪽을 보세요. 책 104쪽을 보시면 가와 나로 나누어 선거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번은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번호로 표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낙선입니다. 낙선은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선하다, 낙선되다 라고 사용됩니다. 다음은 당선입니다. 당선은 선거에서 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선하다, 당선되다 라고 사용됩니다. 다음은 선거 공약입니다. 선거 공약은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으로 그 활동을 제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유세입니다. 선거유세는 선거에 나온 입후보자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약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당 중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마입니다. 출마는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거에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나에 있는 단어들도 같이 볼까요? 먼저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선거는 일반 유권자가 특정 수의 중간 선거인을 뽑고 그 중간 선거인들이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기권하다입니다. 기권하다는 선거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권하다가 아니라 기권하다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선출하다입니다. 선출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골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지지자입니다. 지지자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 정책, 의견에 찬성하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지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 또는 그의 사상, 정책을 찬성하여 힘써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직접 선거입니다. 직접 선거는 앞에서 배운 일반 유권자가 특정 수의 중간 선거인을 뽑고 그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뽑는 간접 선거와는 다르게 유권자가 직접 대표자를 뽑는 방식의 선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투표하다입니다. 투표하다는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다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입니다. 후원자는 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와 나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04쪽을 보세요. 책 104쪽 아래를 보시면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글을 완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으시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들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제3촌이 출마했습니다. 3촌의 정당은 야당인 민주당이었고 기호는 3번이었습니다. 3촌은 심사숙고를 하여 선거 공약을 만들고 선거 유세에서 멋진 연설도 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후원자를 찾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고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가족들은 모두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아깝게도 2위였고 낙선으로 인해 실망이 컸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 사람의 삼촌이 출마했습니다. 이 사람의 삼촌의 정당은 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당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은 뭐였죠? 네, 여당이라고 했습니다. 정당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삼촌의 정당 이름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기호 3번으로 선거에 출마를 했고 심사숙고해서 선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 공약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후원자를 찾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호소하다는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을 믿고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찾는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는 개별적인 질문이나 질문서를 통해서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선거를 직접 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아깝게도 2위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선으로 인해 실망이 컸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글을 잘 완성하셨죠? 그럼 다음 나에서 알맞은 표현들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 글을 완성하는 연습 문제도 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으면서 알맞은 단어들을 넣어서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죠?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알맞은 단어를 넣어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거나 정치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 가지 않고
기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사상입니다.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로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죠. 국민들은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견해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거나 정치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는 장소인 투표소에 가지 않고 기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를 하는 날에는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은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꼭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야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줄 중요한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책 105쪽을 보세요. 105쪽 아래를 보시면 여러분 나라에서 출마한 정치가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기와 같이 말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명박 씨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이명박 씨는 소속 정당이 한나라당이며 그 전에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당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씨가 내놓은 선거 공약은 경제 발전과 대운하 건설이었습니다. 대운하 건설은 큰 운하를 건설해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설하는 방법으로 선거 유세를 했고 이명박 씨가 내놓은 여러 공약들과 그를 지지하는 정당 세력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표 안의 정보를 이용해서 아래에 보기의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보기의 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07년 12월 1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의 기호는 2번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는 2위와 아주 큰 표차를 보이며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도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정리했는데요. 새누리당에 소속된 박근혜 씨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기호 1번인 박근혜 씨는 경제발전, 한국형 복지체제 구축이라는 공약으로 TV 토론회를 통해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다음은 표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글을 써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새누리당 소속 정당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소속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정당입니다. 그녀는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며 경제 발전과 한국형 복지체제 구축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보수적인 정당의 정치 이념 성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출마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정치 배경과 공약 등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선거와 관련된 많은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정치와 관련된 어휘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대화에서 나온 문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들을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